ADHD로 진단받는 아이들이 늘면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산만하고 성급하다면 혹시 ADHD가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ADHD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지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ADHD 더 이상 낯선 용어는 아닙니다. 책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등장한 용어인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의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인데요. 일종의 발달장애로 어려서부터 그 증상이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 이후 정규교육을 받게 되면서 그 증상이 두드러져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에 ADHD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늘면서 신경정신질환계의 감기다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ADHD 유병률은 대략 3에서 8%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남아가 여아보다 유병률이 높아서 남아의 유병률은 약 1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학급당 적어도 한두 명이 ADHD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ADHD로 진료받는 인원이 연평균 4~5%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점점 ADHD 유병률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점점 ADHD라는 병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ADHD 하면 저는 좀 주의력 결핍, 좀 산만한 행동들이 떠오르는데 구체적인 증상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ADHD의 핵심 증상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으로 이 세 가지 증상이 다 있을 수도 있고 한두 가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주의력 결핍 증상이 있으면 부주의하고 산만한 특징을 보입니다. 해야 할 일을 잘 까먹고 준비물이나 소지품을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멍하니 있어서 말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미있어 하거나 하고 싶은 것에는 집중을 잘 하지만 하기 싫거나 지루한 것에는 오래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과잉 행동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산스럽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수업 시간에 착석이 잘 안 되고 앉아 있더라도 끊임없이 자세를 바꾸고 옆에 친구를 건드리며 계속 꼼지락거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동성이란 욱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말하는데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거나 갑자기 끼어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문제를 제대로 다 읽지도 않고 답을 적기도 하는 등 성급한 실수가 잦고 본인이 하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것 등 욕구를 지연시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산만하고 과잉 행동을 보이지 않더라도 좀 과제를 잘 까먹거나 멍하게 있는 행동도 ADHD로 진단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네, ADHD는 다양한 유전적, 신경생물학적, 사회심리적, 환경적 위험 요인들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경생물학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많이 거론되는데요. 뇌의 전전두엽이라는 부위에 도파민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기능을 해주어야 충동을 조절하고 참고 어떠한 행위에 동기가 생겨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들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파민의 분비 저하나 기능 장애가 ADHD 증상 발현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여러 가설 중 하나일 뿐이고 결국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ADHD 경우에는 틱 장애와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틱 장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실제로도 함께 나타나기도 하나요? 네, 틱은 일단 아무런 목적이 없이 갑작스럽고 빠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운동 또는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운동 틱에는 눈 깜빡이기, 코 찡긋하기, 어깨 움찔하기, 팔다리 움직이기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음성 틱은 킁킁거리는 소리, 헛기침하는 소리, 크게 내지르는 소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 틱과 운동 틱이 같이 1년 이상 나타나면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운동 틱이나 음성 틱 둘 중 하나가 1년 이상 나타나면 지속성 틱 장애라고 합니다. 이러한 틱은 대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서 가장 흔하게 먼저 나타나고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서 10대 후반이 되면서 60에서 80% 정도 틱 증상이 호전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성인기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상 ADHD의 10에서 30%에서 틱 장애가 동반되고 뚜렛 증후군의 경우에는 30% 이상에서 ADHD를 동반된다고 하고 있어 서로 높은 공존율을 보입니다.
네. 자, 이런 ADHD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기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성인에서 나타나는 ADHD는 아동에서 나타나는 ADHD와 좀 증상이 다른가요? 성인들의 경우는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 사항들에 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한두 가지는 꼭 빼먹게 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일을 미리미리 처리하기보다는 조금 미루었다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일도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이로 인한 피드백을 많이 자주 받으면서 위축되고 의욕이 떨어지면서 업무 수행 능력은 더욱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갑자기 욱하기도 하고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증상들이 그냥 성격으로 분류가 돼서 ADHD인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성인 ADHD는 질병 인지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성인 ADHD 유병률이 4~5%인 것을 고려하면 20에서 44세 환자가 한 82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7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에 따르면 20에서 44세 성인 중 약물치료 환자를 받은 것은 한 8천 명 정도입니다. 1% 정도만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ADHD가 널리 알려져 있고 어려서부터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지금 이제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아동인 시절에 ADHD 진단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ADHD의 핵심 증상들 외에도 감정 조절 어려움, 대인관계 불안, 자존감 저하 등의 2차적인 증상들도 생기고 지속하면 성격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렸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ADHD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동 ADHD와 성인 ADHD 모두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이면 약물 치료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ADHD 약물 치료는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물론 식욕 저하나 두통, 불면 등의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치명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고 불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방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아동의 경우는 부모 교육이나 행동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성인의 경우에도 인지행동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는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망설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욕심으로 아이한테 억지로 약을 먹이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ADHD 약물 치료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입니다. ADHD 아동들은 지시를 받고 따르는 게 잘 되지 않고 차분하게 무언가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이나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되면 부모나 선생님에 대해서 억울함과 원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마음만 가득해지고 피해의식이 생겨서 상대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고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니까 저럴 수 있겠지라고 방치할 경우에는 성인기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의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한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